혹시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노후 생활비를 부탁해 왔을 때 흔쾌히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은퇴 5년 차 65세가 된 저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며 많은 후회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월급을 받아왔지만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노후 준비는 계속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나중에 더 벌면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저를 지금의 위치에 서게 했습니다.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어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부담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가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생각했던 노후 생활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아내와 함께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며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제가 준비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퇴직금과 저축해둔 노후 자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비참하지 않은 노후 생활을 위해 정확히 이만큼은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아내 두 사람의 경우 매달 약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다행히 집은 소유하고 있어 월세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관리비,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의 경우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식비는 두 사람이 한 달에 약 8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외식은 최대한 줄이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건강을 위한 신선한 식재료 구입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과 약가, 검진비 등을 포함하면 매달 두 사람이 약 5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는 재활치료비로 한동안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는 각각 월 30만 원, 1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자동차 유지비와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이 꾸준히 나가는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과금, 생필품 구입비, 경조사비 등 여러 가지 지출 항목이 있었고 여가 생활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비용까지 더하면 월 평균 300만 원은 금방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후 3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도 1억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2%로만 가정해도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고령이 될수록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의 경우 60대 중반이 지나면서 건강검진에서 여러 질환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치료비와 약값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수입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주요 노후 수입원은 국민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련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저는 약 35년간 가입하여 월 약 12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저는 60세에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해 조기 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조기 수급으로 인해 연금액이 70%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더 시급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금액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과 대출 상환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노후 자금은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정기예금과 일부 주식, 그리고 소액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낮은 금리와 주식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예상했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매달 약 18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을 메우기 위해 저축해둔 노후 자금을 점차 사용하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10년 내에 모든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70대 중반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역시 자신의 가정과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큰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겉으로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부담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뒤 저희 부부에게 평소보다 냉담한 태도를 보였을 때 아들 부부 사이에 우리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딸의 경우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상환으로 빠듯해요. 매달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끔씩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딸의 솔직함에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할아버지로서의 작은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점차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더치페이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취미 활동을 함께 하자는 제안도 비용 때문에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도 증가했고 아내와의 관계에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은퇴 후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저처럼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30년 동안 필요한 총액은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른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30년간 총 3억 6천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중요한 노후 자금입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급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약 2억 원 정도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약 1억 원을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5억 원 이상은 준비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의 건강 관리도 재정적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됩니다. 제 경우 60대 초반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고, 이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주거 계획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너무 큰 집은 관리비와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적절한 크기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는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월 지출액의 70% 이상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월 300만 원 중 120만 원만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저축한 노후 자금을 사용하거나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40대와 50대에 더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녀 교육과 주택 대출 상환 등에 집중하느라 노후 준비를 뒤로 미루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수입이 정점에 이른 시기에 노후 준비에 더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렸다면 지금처럼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 관계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더라도 부모로서 손을 내미는 순간 관계의 역학이 변하고 미묘한 긴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부부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매달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아내는 취미로 하던 뜨개질 작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여 소소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이만큼의 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70에서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은퇴 전 월 소득이 약 500만 원이었으므로 은퇴 후에는 350에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3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35세부터 55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소득의 20%인 100만 원씩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했다면 연 평균 5%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약 4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을 더하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30년 동안 충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상환,
각종 경조사비 등으로 인해 월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월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노후를 위해 따로 준비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산 배분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자금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예금과 적금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증가는 미미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부 자금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20, 30년의 장기 투자라면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추가적인 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소한 추가 수입도 얻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돈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적 준비 없이는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월 생활비의 최소 20년치, 월 300만 원 기준 약 7억 2천만 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긴급 상황을 위한 준비금 약 1억 원. 주거 안정성 확보로 보호자가 주택 소유 또는 주택연금 활용 계획. 안정적인 월 수입원,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월 지출의 70% 이상 확보.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8억 원 이상의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과 생활 방식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대나 50대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축과 투자를 위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세요. 60대 이상이신 분들께는 현재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능하다면 추가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만큼을 준비하여 자녀들에게 비참해지지 않는 당당한 노후 생활을 계획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키며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65세가 된 지금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5세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를 위해 반드시 따로 저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노후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상황을 개선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교훈이 되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이만큼의 준비가 없으면 자녀에게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